명의와 함께 휴앤락 오늘의 주제는 코 성형수술입니다. 이 자리에 BS 숨이비인후과 정재훈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원장님, 사람마다 코 모양이 그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네. 뭐 잘생긴 코도 있고, 뭐 못생긴 코도 있고, 그래서 뭐 버선 코, 뭐 화살 코, 매부리 코 등등 뭐 이제 코에 대한 거는 좀 뭐 이제 명칭도 아주 다양한데, 그래서 이제 원장님한테는 이 코에 대해서 뭐 불만이 있거나 좀뭐 컴플렉스가 있는 이런 그 환자들이 많이 찾아올 텐데, 네. 어떤 유행의 사람들이 환자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비인후과 전문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음,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많은 매체에 조금 노출이 돼 있다 보니 음, 이런 미용적인 거에 또 주안을 두고 재수술에 관련해서 오시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음, 그래서 주로 그 두 개가 접합된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기능적으로도 코가 많이 음, 막히는데 미용적인 그런 불만감 내지는 약간 본인의 그런 부족함을 음. 채우려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코 수술하러 오는 환자들 한 1,000명 정도를 조사해 보니까 네, CT를 찍어 보니까 한 85%가 콧보가 좀 휘었더라. 네, 정상이 아니더라. 뭐 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던데, 네, 한국 사람들은 이 음, 충격에 의해서 음, 틀어져서 매부리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던데, 음. 실제로 병원에 찾아온 환자들이 이렇게 코가 좀 휘거나 중심이 안 맞는 이런 환자들이 실제로 많습니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저희가 코가 막히는 환자분들 중에서 CT를 찍어보면 음, 코뼈가 예전에 골절이 되어 있었던 경우도 많고요. 음, 그리고 그 골절 이후에 뼈가 골절된 방향과 비중격이 휘어진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음,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예전의 외상으로 인한 그렇죠.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음. 나라마다 이제 그런 미의 기준이 좀 음, 다른데, 음, 우리나라에서의 코의 미의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미간에 있는 코의 높이를 사실 상당히 많이 보고, 네, 콧볼이 너무 얇지 않고 음, 또 너무 들리지 않아야 이제 또 돈복도 따라온다고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미의 기준은 여기도 높고 음, 여기도 이제 들리지 않는 코를 원하거든요. 네, 대부분의 그런 코를 선호하시는 분들의 저희가 CT를 찍어보면 코의 연골 자체가 이미 손상이 많이 돼 있거나 그렇죠. 많이 휘어져 있어서, 사실 그런 코 수술을 했을 때 음, 그렇게 코를 구현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게 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코 수술의 실정입니다. 흔히 코 수술이라고 하면은 미용적인 목적으로 좀 많이 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네,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코가 이제 숨쉬기도 힘들다, 비중격이 좀 뭐 휘었더라, 네. 기능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참 많기도 한데,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미용적인 문제, 음, 기능적인 문제를 동시에 뭐 음. 해결해 주는 그런 뭐 솔루션을 갖고 계신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이게 뭐 저만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네. 이런 코 수술을 하는 많은 의사들이 음, 연구를 하다 보니, 이제 코는 이제 암컷 밖이 분리가 된 게 아니라 네.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구조물이고, 음, 이제 바깥쪽이 휘어져 있는 거를 안쪽을 안 잡고 바깥쪽만 잡았을 때 나중에 오히려 코가 더 막히기도 하고요. 이제 또 반대로 코가 안쪽이 휘어져 있다고 그것만 잡았을 때 코가 음, 내려앉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쪽 음, 코가 더 못나지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코를 수술하는 많은 의사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 음, 그 두 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음, 없을까라고 음, 해서 이제 고안된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능 코 수술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능적으로 코를 안쪽을 내부를 확실하게 잡으면서 음, 그 안쪽에서 나오는 불필요한 휘어져 있는 그런 연골들이나 음, 내지는 뼈 조각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바깥쪽에 부족한 부분들을 구조를 재건하는 거죠. 그래서 음, 재건축물을 만들어서 음, 거기에다가 이제 미용적인 수술을 같이 했을 때 음, 훨씬 더 구조적으로 안정성도 높고 음, 미용적인 만족감이 높기 때문에 그 두 음, 가지를 같이 안 할 이유가 없어서, 예, 최근에 뭐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고 코 수술을 많이 하지만 음, 성형외과 선생님 중에서도 저같이 기능코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고요. 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술들이 음, 최근에 좀 많이 각광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기능코 성형이 네. 있고, 그다음에 또 미용코 성형, 네.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한다면은, 네.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그 두 개가 완전 다른 개념은 아니고요. 음, 일종의 종속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음, 미용 코 수술은 말 그대로 이제 코 수술의 외형적인, 미용적인 부분만 생각하는 코 수술. 음, 예를 들어 실리콘을 넣어서 코를 높인다던가, 음, 아니면 연고를 떼서 이제 코끝을 올린다던가, 휘어진 부분을 이제 여기 가운데만 딱 잡는다던가, 음, 뭐 몇 가지 그런 미용적인 것만 생각하는 게 미용 코 수술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기능코 수술은 여기에 더불어서 휘어져 있는 내부의 구조를 바로 잡는다던가 안쪽에 있는 염증을 없앤다던가 내지는 이제 좁은 구조물을 확실히 넓혀줘서 기능적으로 숨쉬기 좋고 밤에 잘 때도 훨씬 더 개선을 많이 시켜서 수면의 질도 많이 올려주고 맛이라든가 이런 냄새가 사실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게 미용적인 부분뿐 아니라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훨씬 더 많은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더 포괄된 개념이 기능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능코 성형, 요거 좀 여기에 대한 그 인디케이션을 조금 뭐 말씀을 좀 해주시죠. 사실 성형에 대한 인디케이션은 따로 있진 않고요, 당연히. 성형은 말 그대로 본인의 미용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하는 수술이니까 예. 예. 그거를 제외하고 기능 코 수술이라고 했을 때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 코에 대한 수술을 말씀드리는 건데 코의 4대 증상이라고 있죠. 코 막힘, 콧물, 그리고 이런 후비루라고 해서 이제 코 뒤로 넘어가는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안면통 내지는 이제 두통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후각 같은 것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주관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내시경이나 이제 이비인후과적인 CT를 찍었을 때 구조적인 문제를 동반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수술의 인디케이션, 수술의 적응증이 될 것 같습니다. 염증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던데 네. 어느 정도 염증일 때 이 좀 수술을 해야 된다고 설명하십니까?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만성이라는 단어를 붙일 때는 12주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달 이상 약을 써도 호전되지 않는 그런 내과적인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질환을 저희가 만성질환이라고 하는데 만성 부비동염, 쉽게 말해서 축농증은 그래서 3달 이상 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CT상에서도 전혀 염증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 계획을 잡게 됩니다. 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연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네. 뭐 귀 뒤쪽이나 네. 이런 쪽에서 좀 연고를 좀 이식해 오던데 네. 뭐 그런 거는 어떤 케이스 때 이제 좀 이 그 연고를 이식해 옵니까? 저희가 미용적으로 이제 간단히 코끝을 올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우리 코끝에 있는 이제 이런 측비 연골이 있습니다. 하측비 연골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탄력도가 상당히 뛰어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만졌을 때 이게 좀 말랑말랑 하잖아요, 코끝이. 그래서 이런 코끝에 있는 연골의 구성 성분과 비슷한 것이 사실 귀에 있는 연골이에요. 그래서 귀에 있는 연골, 본인의 연골을 채취해서 이런 측비 연골에다가 같이 이식을 해줬을 때 수술하고 나서 이런 모양적인 느낌도 많이 괜찮고 그리고 이제 만졌을 때 이질감이 많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미용적인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전에 비중격 수술을 했을 때 비중격 연골이 없고 전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연골이 적었을 때 우리가 근데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연골이 모자라면 이제 귀에 있는 연골을 쓰면 아무래도 지지 구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재건 수술을 할 때 귀연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해갖고 이제 좀 만족도가 떨어진다든지 내지는 이제 부작용이 생겨서 네, 뭐 재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음. 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대표적인 몇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코가 낮은 상태에서는 코가 휜 거를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다가 미용적으로만 나는 코를 높이겠다 해서 이제 이비인후과나 성형외과에 가서 이제 간단한 미용 수술만 하는 경우에 이 기존에는 작아서 티가 안 나던 부분이 이제 융비를 해서 코를 확 올리니까 이제 안에 있는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면서 코가 휘어짐이 극대화돼서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경우는 수술 전에 치료 전략을 좀 잘 짜야 돼요. CT도 그렇죠. 찍어서 휘어져 있는 각도라든가 휘어져 있는 정도를 확실히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 휘어짐을 버틸 수 있을 만한 기초 공사를 잘 해놔야 되는데 사실 그게 또 기능 수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능적으로 그런 기초 공사를 수술할 때 같이 해줘야 휘어지거나 돌아가는 부분이 적을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술 전에 좀 계획을 잘 세우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또 보고요. 또 하나는 환자분들이 재수술이 코는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뭐 미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다른 부분 때문에 재수술을 하는데 재수술을 할 때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나는 이번에 첫 번째 수술했는데 코가 뭐 속된 말로 이제 코가 좀 많이 망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재수술을 하면 나는 이제 전지현이나 뭐 이런 사람 같이 완전히 이제 외모적으로 연예인이 될 거다라고 재수술을 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게 재수술은 보수적으로 해라. 맞습니다. 왜냐하면 재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그런 조직들이 한번 손상을 입은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겠네. 충분히 그런 탄력성을 많이 잃고 그리고 이제 염증 반응을 한번 알았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부가 잘 안 늘어나요.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이제 우리가 무리하게 수술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좀 괜찮다가 나중에 코가 무너져 내리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돌아버리는 뭐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재수술할 때 저는 보수적인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고 수술할 때 너무 화려한 코 위주로 이제 계획을 잡게 되면 그만큼 반대급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콧볼이 좀 넓은 사람, 또 네. 내지는 저 코가 꺼져 있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인 경우도 자기 코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용비술을 하면은 이것도 좀 뭐 효과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미용적으로 부분적인 터치를 잘해주면 많은 이득을 얻을 수는 있는데 피부 상태가 너무 딱딱한 사람이라든가 피부가 잘 안 늘어난 사람들 있거든요. 저희가 우리끼리 친구들끼리 왜 장난으로 코 당겨봐도 예. 안 당겨지는 애들 있어요, 보면. 그런 사람들은 피부의 탄력도가 많이 떨어지고 가동 범위가 작기 때문에 무리한 수술을 하면 안 되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전문의와 항상 상의를 해보고 수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컨디션이 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좀 과한 욕심을 내는 경우도 네. 많이 있다. 상당히 많죠. 네, 그거를 눌러주는 게 의사 역할입니다. 네. 네. 코 성형 수술 후에 그 코가 구축되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는데 이런 그 구축 현상을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이제 그런 구축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먹는 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나와 있긴 하지만 100% 예방을 할 수는 없고 일단 구축이 발생했을 때 일단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좀 많이 학회에서도 많이 발표를 하고 그리고 병원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는 PRP 시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PRP 시술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혈액에서 이런 재생 성분이 많은 혈소판이라는 인자를 뽑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이런 농축을 한 다음에 그 농축된 혈액을 구축된 부위에 넣어주면 구축이 좀 풀리거든요. 코에만 있는 게 아니라 테니스 엘보라든가 아니면 무릎의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데도 사실 정형외과적으로도 많이 쓰고 있는데 코에는 그런 PRP 시술을 했을 때 그런 구축 반응을 조금 많이 줄여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술하기 전에 구축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 PRP 시술을 좀 여러 차례 해서 코를 최대한 조금 말랑하게 만드는 그런 유화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한 뒤에 수술을 하면 수술의 효과도 조금 좋고요. 그리고 구축 반응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제 이 수술 만족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네. 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좀 어떤 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면담, 상담입니다. 환자랑 충분한 대화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본인이 원하는 부분, 그리고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항상 서로가 어느 정도 맞춰서 그게 딱 맞았을 때 수술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어느 한 부분에 너무 치우쳤을 때 환자가 생각했던 부분만큼 안 나왔을 때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그거를 못 알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상당히 이제 그런 상담을 많이 하고 그 환자 얘기도 많이 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저는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내용에 대한 좀 부분을 확실히 고지하고 하면 불만족이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수술할 때 또 이제 환자들이 사진만 보고 오시거나 연예인 모습만 조차서 와서 그대로 딱 하면 너무 어색한 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조금 모양을 만들면 조금 만족도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다. 참, 이 말이 좀 핵심인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네. 꾸안꾸, 뭐, 꾸민 듯, 안 꾸민 듯, 네. 뭐, 한 듯, 안 한 듯,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좀 원장님만의 좀 노하우가 또 있습니까? 자연스러운 코가 사실 엄청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꾸안꾸라고 얘기하는데 요새는 자려한 코라 하거든요. 자연스러운데 화려한 코. 이 두 개가 적합돼서 자, 한국입니까? 복합적인 자려한 코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네. 그 우리가 결국에 이 말이 뭐냐면요. 코만 보면 안 되고 전체 얼굴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의 그 얼굴 크기라든가 얼굴 형태에 따라서 똑같은 코를 해도 너무 달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환자의 그런 베이스를 확인하고 이제 거기에 맞는 코를 이제 수술하는 게 이제 꾸안꾸, 자려한 코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능코 수술을 받고 네. 나면은 네. 바로바로 좀 개선 효과가 좀 바로 드러나는 편입니까? 코 수술 자체가 뭐 해보신 분들은 사실 잘 아시겠지만 수술하고 난 직후에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수술 몇십 년 동안 살았던 그 코를 단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바꾸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피도 좀 나고요. 안에 붓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수술한 직후에는 코 막힘이 엄청 심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한 3일이 지나고 음.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기 시작하고요. 그렇지. 보통은 한 3주에서 4주 지나면 거의 이제 쌩쌩한 코가 되기 때문에 음. 초반에 그 조금 힘든 그 터널을 잘 예. 이겨내는 부분이 이제 정신적으로 조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기능코 이제 수술 후에 이제 회복 과정에서 음. 특별히 좀 주의할 점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기능 코에만 관련된 건 아니고 전체 코 수술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들 수술하면 엄청 조심스럽게 생활을 하세요. 음. 그래서 뭐 크게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잘 때 외상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나 아기나 아니면 애완동물이 있는 분들이 수술하고 일주일 만에 막 맞아가지고 그렇네. 오시는 분들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대형 사고다. 아, 정말. 그랬을 때 저희도 CT 찍어보고 난감한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외상을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고요. 관련해서 이제 좀 과격한 운동이라든가 무리한 활동 같은 거 하시면 코 안에 점막이 또 너무 커지거든요. 과격한 거는 4주 정도는 무조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술, 담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한 달 동안. 술, 담배 하면 술은 붓고 담배는 혈관을 막기 때문에 최악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재수술하신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 외에 약간 감기 같은 거 걸리면 예. 또 이제 코 안이 또 많이 붓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대비해서 약을 또 좀 처방을 해드리긴 하는데 또 그 상태에서 컨디션 자체가 너무 떨어지면 회복 속도가 더뎌져요. 그래서 너무 좀 심하게 상기도 질환이라든가 이런 게 동반돼서 왔을 때는 병원에 빨리 방문하셔가지고 치료 같이 받으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기능코 수술을 해야 되는지 네. 안 해도 되는지 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까? 환자 본인들이 생각할 때 내가 주관적으로 코가 막힌다. 그리고 잘 때 코막힘으로 인해서 내가 입으로 벌리고 숨 쉰다. 이 두 가지가 있으시면 근처에 있는 이비인후과나 아니면 이제 내과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코 안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코 안의 상태를 확인해 보고 비중격이 만곡이 돼 있는지 그리고 비염이 좀 심한지 이런 정도를 간단하게라도 확인해 보고 조금 검색을 더 해보신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보시고 수술하는 병원에 가셔서 이제 CT 찍고 상담해 보시면 그런 순서를 밟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코 때문에 좀 생활이 힘들다. 그렇죠. 뭐 좀 힘들다를 넘어서 좀 막 괴롭다. 이런 정도가 되면은 네. 한번 와서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뭐 괴롭다는 개념에는 아까 말씀 주신 뭐 코골이도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두통 같은 것들도 있고, 예. 그리고 냄새 못 맡고 미각이 떨어지고, 콧물이라든가 재채기가 너무 심하고, 코 뒤로 넘어가는 게 심하다. 이런 것들이 다 주관적인 증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제 혹시나 또 외형적인 개선을 원하실 때는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